미켈란젤로의 대리석. 나는 대리석 속에서 숨쉬고 있는 천사를 본다. 돌 속에 갇힌 천사가 빠져나와 날 수 있도록 심혈을 다해 조각한다. 미켈란젤로 디 로도비코 부오나로티 시모니. 1982년에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피렌체는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최대 도시이자 중심 도시로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본고장으로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많은 곳입니다. 화가이자 예술가 열전의 저자인 조르조 바사리가 고대와 근대, 그리스와 로마의 그 어떤 조각상보다 뛰어나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를 본 사람이라면 그 어떤 다른 조각가의 작품도 볼 필요가 없다고 극찬한 작품인 다비드상을 피렌체 아카데미아 미술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1991년 어떤 정신병자가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왼쪽 발을 망치로 내려치는 바람에 둘째 발가락에서 떨어져 나온 쇠 조각의 대리석을 2005년 과학자들이 분석한 결과 대리석의 산지로 유명한 토스카나 지방 카라라의 쇠 골짜기 중 한 곳인 미셸리아 계곡의 판티스크리티 채석장에서 나온 것임을 확인했는데, 이 대리석은 미생물에 의해 구멍이 많이 나 있는 저질품으로 앞으로도 파손이 급격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은 고대 이후 남자 나체 조각상 중 가장 큰 작품으로 2.5m의 지지대를 포함해서 높이 5.17m, 폭 1.99m이며 원래 대리석의 무게는 6톤이 넘었습니다. 여러 가지 테러와 풍화작용, 쇠의 배설물 등에 의해 조각이 더 훼손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진품은 1873년 피렌체 아카데미아 미술관으로 옮겨졌고, 원래의 자리 시누리아 광장 앞의 다비드상은 복제품입니다. 이 다비드상은 1501년부터 1504년에 걸쳐 미켈란젤로가 조각해서 완성한 작품인데, 원래 이 대리석은 다비드상을 만들려고 준비했던 게 아니라 피렌체 성당의 부벽으로 사용될 예언자의 상을 만들려고 조각가 아고스티노 디 두치오가 1464년 채석장에서 가져온 것이지만, 대형 조각 작품에 대한 경험이 없던 두치오가 포기를 하면서 다른 조각가들이 작품을 만들려고 착수했었지만 대리석의 질이 너무 안 좋아서 도중에 번번이 작업이 중단된 채 창고 구석에 방치되었었습니다. 그 후 1475년에 안토니오 노셀리노가 이 돌을 조각하려 했으나 너무 다루기 어려워 포기하고 초벌 작업으로 돌을 다듬어 놓은 상태라 다비드가 골리앗의 머리를 밟고 있는 전통적인 자세를 나타내기에는 대리석의 여유분이 모자랐고, 이에 따라 미켈란젤로는 골리앗을 향해 새총을 쏘려는 자세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는 흠이 많고 거칠고 결이 나빠서 다들 조각하기 힘들다고 포기한 거대한 대리석 앞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랜 시간 대리석과 침묵의 대화를 나눈 그는 대리석 속에서 오래전부터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숨어있는 자신의 다비드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비드가 아닌 불필요한 부분을 조심스럽게 쪼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대리석의 질이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아는 미켈란젤로는 한 번만 손을 잘못 움직여도 작품 전체가 망가져 버릴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씻는 것은 고사하고 먹고 마시는 일도 거르면서 작업에 매달렸는데, 어떤 날은 너무 힘들어서 옷을 입은 채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가 대리석 덩어리 표면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대리석 속으로 파고 들어가자 서서히 다비드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대리석이 피렌체에 온 지 40년이 지나서야 미켈란젤로에 의해서 다비드 상이 탄생한 것입니다. 당시 26살의 젊은 조각가였던 미켈란젤로가 본 것은 질이 나쁜 대리석이 아니라 대리석이 품고 있는 천사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전에 만들어진 다비드 상들은 모두 마르고 어린 소년들이었지만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상은 다 자란 청년의 모습으로 아름답고 힘이 세고 당당해 보이는 고대 신화의 영웅들 같은 모습으로 아무리 무서운 적이라도 문제없이 대적할 수 있을 것 같은 모습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나라는 왕국이었지만 피렌체는 시민들이 의회를 통해 나라를 다스리는 공화국으로, 이런 다비드상의 모습은 바로 돌팔매로 거인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통해 압제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쟁취한 피렌체를 나타내려는 의도가 담긴 자신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단점을 잘 살펴보면 그 속에 장점이 같이 있는 게 보입니다. 조용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 단점 속에서 장점을 찾아보는 생각의 전환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